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스토커. 이른 아침부터 떠들어대는 천만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계속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홍보하고 이야기하고 주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썰도 풀어보는 거예요. 재미있든 없든 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삼성뽕의 기운을 갖고 삼성전자만 꾸준하게 바라보면서 멀리 가는 거야. 멀리 가야 돼요. 멀리. 장 투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저는 단기 투자 관심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저한테 뭐 이것저것 고려하고 단기 투자 단기 투자자들의 좀 매도에 관련해서 뭐 매수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단기 투자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기 투자는. 단타자들은 그 삼성전자 투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장기 투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점 좀 이해해 주세요. 오직 장기 투자예요. 최소한 10년 정도 해야지. 10년 정도. 길면은 한 5년이라도 해보세요. 5년. 5년 정도 그냥 장기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입 꼭 닫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악물고 해야 돼. 투자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날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끈기가 없어. 끈기. 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유부단.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꽉 물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존버하는 정신으로 가야죠. 존버 정신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성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그 나약함, 연약함 때문인지 이게 장투가 잘 안 돼.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고쳐야 돼. 안 되면 훈련 받아야 돼. 훈련. 천만전자와 같이 훈련해야 돼. 전 마음 같아서 뭐 어디 캠프 하나 만들고 훈련 캠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들 모여가지고 극기 훈련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삼성전자가 이놈의 나라에 가면은 이게 죽을 못 쓰고 있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중국 상하이 쪽이 사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중국 애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찬밥 신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뭐 삼성, 뭐 오포, 비보, 화이보다는 오히려 아이폰을 좋아한다. 아이폰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전에도 가보니까 중국의 젊은 애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의 애플 그 아이폰 사랑이 뭐 점입가경이다. 뭐 그럴 정도로 아이폰을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가 봅니다. 그거 보면 중국 제품 있죠. 뭐 오포나 뭐 비보, 화이 등 이런 중국의 제조사를 앞지르고 애플이 벌써 약 6년 만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고 하네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네요. 보니까. 반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좀 반한 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조금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달 중국의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이 벌써 22%야. 애플 애들이 요즘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22%. 점유율이 22%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그러네 6년 만에 벌써 1등을 하고 있다. 중국이 아니라 애플이 1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22%로. 그 애플은 그 아이폰 13이 있어요. 아이폰 13. 이것이 판매 호조를 기록하면서 중국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한 46% 정도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폰 13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공급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하여튼 46%나 급증했다. 반면에 애플 아이폰 외에 업체들은 대부분 전월 대비 판매량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 안 팔려 보니 이에 따라서 그 전체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한 2% 정도 감소를 했어요. 중국도 뭐 그렇게 썩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감소를 했습니다. 그 애플 D를 이어서 점유율 2위가 누구냐? 점유율 2위. 2위는 중국의 제조사 비보네요. 비보. 얘들이 갑자기 뜨고 있어요. 비보가 한 2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오포라고 하죠. 오포 애들도 한 18% 정도 돼요. 그럼 4위가 누구냐? 4위는 화웨이죠. 화웨이가 한 8% 정도
지금 이렇게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리서치에서 보니까 화웨이의 그 공백 이후로 이제 중국의 그 스마트폰 시장의 1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 오포가 1위를 차지했고 3월에는 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 다시 10월에는 애플이 2015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급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애플의 선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 잘하고 있네요. 보니까. 특히 아이폰 13이죠. 아이폰 13이 전작보다 몸값을 낮췄어. 몸값을 대략 낮췄죠. 근데 가격을 다운시킨 것 같아요.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상당히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3 시리즈를 이제 12 시리즈보다 아주 저렴하게 출시를 해요. 하다 보니까 높은 판매량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겠죠. 애플이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의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이제 공급 부족을 겪지 않았다면은 판매량은 더욱 높았을 것이라고 뭐 말은 하긴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애플은 아직까지는 다른 업체들보다 공급망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급망 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공급 이슈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아이폰 13 프로나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런 대기 시간이 약 한 4에서 5주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반도체 부족이 이것도 아이폰도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이제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약간 하이엔드 제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한 1년 내내 이제 부진했는데 그 애플의 성장이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제품 구매가 좀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스마트폰 업체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삼성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어. 이상하게 이독시야 지금 중국에서 거의 물 먹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점유율이 0% 점유율 아직 1%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훅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 하여튼 이번에 발표된 순위권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시로 중국 시장 내에서 그 갤럭시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점유율 확대로는 이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유율 확대로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심각 고민. 제가 볼 때는 그 삼성의 그 중국 법인 삼성전자 중국 법인장 한번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든지 뭐 하든지 뭐 마케팅 팀장을 뭐 하든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1%가 안 돼가지고 좀 한편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쪽팔립니다. 솔직히 빨리 뭔가 특단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1%가 아니라 지금 10%는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의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좀 씁쓸한 소식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제가 2교시에 언급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